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심리루트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부서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 혹시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받으면서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래도 이 사람을 잃으면 내 곁엔 아무도 안 남을 텐데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분명히 아끼는 사람을 만났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왠지 모르게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 미묘하게 일그러진 표정 하나를 밤새도록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관계 속에서 매일 밤 시들어가는 느낌.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지독한 내면의 감옥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학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건 결코 당신이 약하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아주 섬세하게 읽어내고 자신의 삶과 관계를 누구보다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이들은 뇌의 신경 시스템 자체가 타인의 감정과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훨씬 더 깊이 그리고 강렬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세함은 원래 축복이자 놀라운 공감 능력이지만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는 당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성 관계에 머무르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손절은 이기적이고 냉정한 행동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10년 지기 친구인데 라는 낡은 도덕관념에 얽매여 자신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치료가 증명하는 사실은 다릅니다.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입니다. 때로는 단호한 손절이라는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의 그 섬세한 감수성을 무기가 아닌 단단한 방패로 바꾸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로 진화하는 여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과감히 도려내야 할 관계의 독극물 그 3가지 결정적 신호와 대처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본격적인 신호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억울함부터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묻습니다. 저는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정말 진심을 다해 잘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왜 제 주변에는 저를 이용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만 꼬이는 걸까요?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신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복잡한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내면의 결핍과 열등 감옥은 공격성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화풀이를 할 대상을, 즉 자신의 감정적 쓰레기를 버리란 전한 쓰레기통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이때 그들의 레이더에 가장 선명하게 포착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며 타인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병적인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에게 배려심 깊은 당신은 끝없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최고급 뷔페와 같습니다. 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당신은 미안해하며 들어줍니다. 그들이 무리한 말을 던져도 당신은 속으로 상처받을지언정 겉으로는 웃어넘기며 저 사람이 오늘 피곤해서 저러겠지, 내가 이해해야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상대방을 합리화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고 인내할수록 그들은 당신의 배려를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도 되는 허가증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구나.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구나. 그들은 당신의 선함을 약함으로 착각하고 당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아주 교묘하게 학습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성품을 도둑들 앞에서 아무런 잠금장치 없이 전시해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도둑들의 수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해도 절대 숨길 수 없는 3가지 결정적인 특징을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람은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하소연하며 당신의 에너지를 쉴 새 없이 고갈시키는 유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전화를 걸어오면 상대방의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습니다. 다짜고짜 나 진짜 미치겠어 우리 시어머니가 또 나한테 이랬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라며 자신의 감정적 오물을 당신의 머리 위로 쏟아냅니다. 당신은 섬세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오물을 다 받아내며 정성껏 위로해줍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 일은 없어? 라며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죠. 그렇게 1시간 2시간 동안 감정 노동을 하고 전화를 끊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고온종일 무기력하며 심지어 원인 모를 우울감과 두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물을 쏟아낸 그 사람은 어떨까요? 너랑 통화하니까 속이 뻥 뚫린다. 고마워. 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일상을 즐기러 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고 본인의 배를 채운 것입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심리적 안정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가지 영역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행복과 자유의 시작은 이 2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날씨가 흐린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듯 다른 사람의 꼬여있는 기분과 불평불만은 당신이 아무리 밤을 새워 공감해주고 조언해주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유지함으로써 타인의 관심과 에너지를 독점하는 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도 그들은 네 말도 맞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너는 내 상황 안 겪어봐서 몰라. 라며 조언을 튕겨내고 다시 불평의 늪으로 당신을 끌고 들어갑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만남이나 통화 후에 항상 당신만 지쳐있고 활력을 잃는다면 그 관계는 정상적인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감정 착취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정화하기 위한 무료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우울과 분노에 소중한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남의 불행에 밤새워 괴로워하는 대신 지금 당장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현실에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마실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 지금 당장 읽을 책 한 페이지 지금 당장 내쉬는 깊은 호흡. 에너지의 초점을 타인에서 나로 밖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순간 감정 흡혈귀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2번째로 손절해야 할 대상은 당신의 심리적 물리적 경계선을 끊임없이 침범하면서 자신의 무례함을 친분이나 솔직함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이 있나요? 야 나는 뒤끝 없고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냥 팩트만 말하는 건데 너 요새 살 좀 찐 거 아니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는 왜 그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굴어?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사람을 무안하게 만드네. 이런 상황에 부닥치면 착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속으로 상처를 입으면서도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을 검열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내가 너무 속이 좁게 받아들인 건가? 분위기를 망치지 말자. 그냥 웃어 넘기자. 아닙니다. 절대 당신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을 은폐된 공격성 혹은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로 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선이나 개인적인 영역을 흑발로 짓밟고 들어와 놓고 상대가 불편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상대를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성격 결함자로 몰아붙입니다. 이는 자신의 무례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의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에게 통제당하도록 만드는 아주 악랄한 심리 조종술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합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즉각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고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반면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위장하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읽는 공감 회로가 망가져 있거나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본인의 얄팍한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뒤틀린 욕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상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뱉어서 얻는 시원함과 쾌감이 우선일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심리학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2대1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천사처럼 착하게 행동하고 완벽하게 배려하며 살아도 주변 사람 10명 중 2명은 당신의 숨쉬는 소리마저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물리법칙과 같습니다. 7명은 사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남은 1명만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고 응원합니다. 유리 멘탈을 가진 분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싫어하는 그 2명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1명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은 철저히 뒤로 미룬 채 말이죠. 이것은 감정적인 낭비를 넘어 당신의 인생 자체를 남의 손에 쥐어주는 위험천만한 짓입니다. 강철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헛된 기대를 과감히 버립니다. 그들은 타인이 나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군다면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2명 중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심리적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모두에게 맞춰주느라 무색무취의 투명 인간이 되기보다는 경계선을 지키며 기꺼이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는 당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단단한 철옹성이 세워집니다. 마지막 3번째 신호는 알아차리기 가장 어렵지만 당신의 인생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는 유형입니다. 바로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미묘하게 비꼬거나 은근슬쩍 성공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어렵게 승진을 하거나 좋은 성과를 냈을 때 진정한 친구라면 함께 박수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와 승진했. 다며? 진짜 대단하다. 근데 거기 부서는 야근 엄청 많아서 몸 다 상한다던데 너 체력도 약하면서 괜찮겠어? 유튜브 구독자 늘었다고? 축하해. 근데 요즘 그런 주제 영상은 유튜브에 너무 흔해서 금방 식는다던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축하의 말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하지만과 비하의 뉘앙스. 겉으로는 당신을 걱정해주는 척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척하지만 그 심연에는 당신에 대한 강렬한 열등감과 시기심이 똘리를 틀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수동적 공격성의 대표적인 형태로 분석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있거나 당신이 실패하고 좌절하여 눈물 흘릴 때만 다가와 따뜻하게 위로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비참해진 모습을 보아야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안도감과 심리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르려 하면 그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인지 부조화를 느낍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당신의 발목을 잡고 날개를 꺾어 다시 자신과 같은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교묘한 말로 당신의 성과를 혼이나 별것 아닌 것으로 격화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하면 안전하게 가라며 공포심을 주입해 당신의 확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계 딱지 증후군입니다. 바구니에 담긴 개들이 한 마리가 밖으로 기어나가려 하면 다른 개들이 그 개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결국 모두가 잡아먹히게 되는 현상이죠.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 당신의 빛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곁에서는 절대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늘 속에 머물며 본인의 들러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온전히 미소 지어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이란 무대에서 당장 퇴장시켜야 할 관객 1순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성 인간들의 3가지 신호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내일 찾아가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으며 연을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섬세한 여러분에게 그런 극단적인 방식은 오히려 더 큰 트라우마와 심리적 반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지능적이고 부작용이 없으며 여러분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우아한 관계 단절의 기술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회색돌 기법.
감정 흡혈귀나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울든 당황하든 미안해하든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자신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짜릿한 쾌감을 얻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끊어내는 첫 번째 단계는 당신 자신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아무 특징 없고 재미없는 회색 돌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도발적인 말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절대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세요. 그저 건조하고 영혼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아, 그래. 그랬구나. 알겠어. 당신의 개인적인 정보 깊은 소식 힘든 고민도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정이라는 먹이를 주지 않고 벽처럼 반응하면 그들은 당신이라는 장난감에 흥미를 잃고 스스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심리학의 행동 소거 원리를 활용한 가장 안전한 방어막입니다. 2단계, 나 전달법으로 미세 경계선 긋기. 무례하게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지만 감정을 뺀 언어로 물리적 시간적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상황과 규칙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내 기분이 좀 불편하네. 그런 주제의 농담은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내가 요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많이 바빠. 통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급한 일 있으면 문자로 남겨줄래. 이렇게 명확하게 나의 선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너 진짜 유난 떤다.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축하드립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이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의사가 눈곱만큼도 없는 인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마음의 문을 닫으시면 됩니다. 3단계, 자기 자비와 죄책감의 분리.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관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모질게 구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수백 번 반복하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정당방위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 썩어 들어가는 동안 당신의 고통에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인의 편안함과 이기심만을 채웠을 뿐입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어주는 것은 오히려 나 자신에 대한 끔찍한 학대이며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곁에서 독을 뿜어내는 사람을 치워내야만 비로소 그 빈자리에 당신의 섬세함을 온전히 사랑해주고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쳐주는 진짜 귀한 인연들이 깃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향기로운 꽃차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스킵하지 않고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이 10년 넘게 방황하며 겪을 감정 소모와 시행착오를 단숨에 단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힘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 관리가 막연히 좋은 생각을 하고 참아내는 정신 승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심리학을 통해 배운 것처럼 진짜 강철 멘탈은 나를 해치는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놓아버리면 해 영역을 침범하는 자에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고도의자기 경영기술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사람과 싸우고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는 접어두고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려는 사람의 문자에 즉각 답장하지 않고 3시간 뒤에 무미건조하게 답장해보는 것. 무례한 농담에 웃어주지 않고 정색하며 가만히 눈을 쳐다봐주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미세한 균열 하나가 당신의 뇌 구조를 리셋하고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성벽을 쌓아올리는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들보다 조금 더 투명하고 섬세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렌즈에 묻은 먼지와 오물들을 과감히 닦아내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당신만의 색깔로 빛날 권리가 있는 존귀한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방패 하나를 쥐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3가지 신호 중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유형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고 이겨냈던 손절의 경험이나 나만의 관계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혼자서 숨죽여 울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솔직한 댓글 하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위로와 구원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통찰과 위로를 담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타인에 대한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편안한 숨을 내쉬며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한 뼘 더 홀가분해지고 단단해진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